지금 하는 일 평생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주는 크든 작든 변화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년 이후 드라마틱하게 삶이 변화하는 분들이 계시죠. 사주에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직업적인 변화. 돈을 버는 방법이 중년 이후에 바뀌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직업이 바뀌는 경우는 이 외에도 다양한 사주의 조건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알려드리는 특징은 제 경험상 100이면 99%는 직업의 전환이 일어나는 사주입니다.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격국이란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죠. 격국은요, 사주 속에 너 이번 생에 이걸 한번 써봐 하고 주어진 각자의 무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격국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도 그래서 바로 직업과 진로에 해당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격국은 대부분 한 개랍니다. 그런데 사주 구조에 따라서 2개 혹은 3개까지도 주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드릴 겸격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무기가 하나가 아닌 분들은요, 비유해 보자면 궁수이면서 동시에 마법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국을 하나만 명확하게 쓰시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정체성이 모호하긴 합니다. 나쁜 뜻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멀티로 쓸 수 있는 능력이 많다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하나의 특화된 느낌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진 직업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한다거나 혹은 회사 내에서도 포지션이 바뀐다거나 하는 것처럼요. 겸격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직업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계시라고 권장을 드리기도 합니다. 사주의 4개의 기둥은요, 각각 년부터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특히나 겸격인 분들 중에서도요, 초년기나 청년기를 의미하는 기둥인 년이나 월의 격국이 하나가 있고 중년 이후를 의미하는 시 기둥의 격국이 하나 있다면 젊을 때 가진 직업이 중년으로 가면서 반드시 바뀐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겸격인지 어떻게 아느냐? 조금 알아들으시기에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들어보세요. 격국을 알아보는 방법은 월지를 보셔야 해요. 월지는 사주에서 바로 이 자리이고 사회궁이라고 하는 자리이기에 사회에서 쓸 수 있는 나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격국의 뿌리가 여기 있는 거죠. 격국을 알아보는 방법은 제 다른 이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보자면 월지, 지장간에 있는 오행 중에 천간에 같은 오행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격국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월지와 같은 오행이 천간에 있으면 그것이 나의 격국이 되고요. 없다면 지장간에 있는 오행과 같은 오행이 천간에 있을 때 음양 관계없이 천간에 그것이 내 격국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비경과 겁재라든지 인사신해의 토기운은 제외가 된다든지 하는 예외의 몇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월지와 같은 오행이 천간에 있으면 그것이 나의 격국. 예를 들어 월지가 상관인데 천간에 식신이 있다. 그러면 식신격. 월지 지장간에 병화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다. 병화가 정관이라면 정관격. 그것이 나의 격국.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겸격은요, 사주 지장간에 있는 오행들 중에 하나 이상이 천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목을 보자고요. 인목 지장간에는 무토, 병화, 간목이 있습니다. 신금일간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월지 지장간에 무토는 정인이고 병화는 정관, 간목은 정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간에 병화와 간목이 둘 다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화 정관과
간목, 정제가 가진 힘이나 영향력은 다르겠지만 결국 이 두 개의 글자가 신금일간에게는 둘 다 쓸 수 있는 격국이 됩니다. 천간에 정화와 을목이 있다. 그러면 편관과 편재가 되고 이들도 동시에 신금일간에게는 격국이 되겠죠? 또 월지에 오화가 있는데 천간에 병화와 정화가 둘 다 있다. 그러면 병화, 정화가 동시에 쓸 수 있는 나의 격국이 되는 거예요. 겸해서 사용하니까 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겸격은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격국이 길신에서 흉신으로 혹은 흉신에서 길신으로 바뀔 때 그 갭 차이는 더 큽니다. 변화의 형태가 여러모로 큰 거죠. 이렇게 겸격을 쓰는 분들은요, 그런 이유로 반드시 제2의 직업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계속 여러 가지 관심사를 가져보는 게 권장되고, 재밌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파고들어도 좋아요. IT 분야나 AI처럼 미래에 더 많이 쓰일 게 분명한 것들은 공부를 꼭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중년에 바뀌는 직업이 본인에게 길인가 흉인가, 이것은 첫 번째로 대운의 흐름이 중요하고요. 격국을 사용하는 사주 전체가 어떤 격국과 더 잘 맞는가, 이를테면 두 개의 격국이 칼과 활이라고 가정했을 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근력과 체력이 더 좋은가, 혹은 활을 날리면서 뛰어다닐 수 있는 민첩함이 더 좋은가, 이거는 사주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격이라면 조금 더 자세히 대운의 흐름과 사주의 구조를 들여다보시고 그에 맞게 대비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지금은 칼 쓰는 전사처럼 보여도 언젠가 활을 들어야 할 날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운의 흐름이 기운일 때는 크게 뭐 상관없지만 반대로 일간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면 리스크 있는 변화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퇴직금 받고 전재산 올인해서 장사를 시작하거나 소문만 믿고 그냥 무작정 뛰어든다거나 하는 것들 하시면 안 되겠죠. 더디더라도 천천히 하나씩 바뀌어가는 게 좋아요. 반대로 겸격 중에 늦게 들어오는 무기가 나에게 훨씬 잘 맞는 경우는요, 말 그대로 제2의 화려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회사는 어렵게 꾸역꾸역 다니시다가 중년쯤 자기 일 찾아서 대박 나시는 분들, 취미로 꾸준히 해놓은 것들이 중년부터 터지면서 전업으로 바꿔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이런 겸격의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운까지 좋으면 감동 스토리 막 이런 데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 중년 이후 삶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저 사람 나이 들어서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가족 관계의 변화도 있지만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확 바뀌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케이스의 많은 경우가 일지와 시지에 서로 충돌하는 기운을 가진 분입니다. 사주의 글자들은요, 저마다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서로 상극이라 불리는 관계가 있죠.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묘유충, 그리고 진술충과 충미충입니다. 충돌하는 이들의 관계는 어떤 글자인가, 그리고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여러 방면에 다양한 변화수를 줍니다. 그 중에서 일주와 시주는요, 시기로 보았을 때 중년부터 노년을 의미하는 시기예요. 이 자리에 충이 있다면 중년기 이후의 변화수가 어느 정도는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충이 크든 작든 변화수를 만들어내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충은 이 중에서도 진술충과 충미충,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진술충과 충미충은요, 다른 충에 비해서 변화하는 게 다변적이에요. 다른 충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변화수, 예를 들어 직장의 이동이나 부부관계
혹은 가족관계에서의 변동처럼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변화수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에 비해 진술충미 이 네 글자는 가지고 있는 숨은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글자들이거든요. 묻어둔 게 많은 글자들끼리 충돌을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한번 빵 터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자들은 고지 혹은 묘지라고 불릴 정도로 삶의 깊은 욕망, 눌린 욕구 같은 걸 깊이 품고 있는 창고형 글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진술충이나 충미충이 충돌할 때 어떤 변화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는 내면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잘 참고 버텨왔던 감정들, 말하지 못했던 욕망이나 억울함, 한꺼번에 고개를 드는 시점이거든요. 그 혼란을 지나고 나면 정체성의 재정립이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과연 나에게 맞는 것이었는지, 소중하게 여겼던 기준들이 정말 나다운 선택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기준점 자체가 바뀌기 시작해요. 예전엔 중요한 줄 알았던 일들이 이젠 별로 의미 없게 느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역할도 다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외부적으로도 변화의 흐름이 따라오죠. 그동안 내가 쌓았던 것들, 그게 밖으로 드러나고 쓰이게 되는 시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공부해 온 것들이 드디어 세상에 꺼내 쓰게 된다거나, 묵묵히 일해오면서 모아둔 자산이 뜻밖의 기회와 만나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만약 조금 불리하게 흘러간다면 이 시점에 과거의 실수나 상처, 내가 묻어뒀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해요. 그걸 계기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긴다거나 나에 대한 이미지나 신뢰가 새롭게 재평가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쥐고 있던 것들, 관계든 직업이든 재산이든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의 결론은 같아요. 삶을 다시 짜게 되는 계기, 어쩌면 이전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방향으로 내 삶을 재정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지와 시지에 충을 가진 분들께, 특히나 화계충을 가진 분들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을 선하게 살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착하게, 베풀면서 성실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좋은 경험, 좋은 감정, 좋은 배움,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내 삶의 창고가 열리는 순간이 올 거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 그게 바로 이 화계충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맞이해야 할 변화라면 그 변화가 내 편이 되어주게 지금부터 천천히 나만의 방식으로 좋은 것들을 쌓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중년의 변화수가 크게 오는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건요,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안 변하는 법이 아니라 흐름을 잘 타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주에 이런 조건을 가진 분들은요, 더 자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알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주 공부도 너무 좋고요. 많은 경험들로 자신의 호불호와 능력을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